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영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신 황보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방송하고 나서 약간 이제 막 이제 더욱더 존경심이 생기네요. 왜? 저는 30개 언어 약간 너무 부럽고 그 다음에 어떻게 30개 언어로 번역이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이전트 같은 걸 쓰세요? 누구? 당연히 제가 뭐 쓰시겠죠. 쓴다기보다 출판사에서.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고 어느 나라는 이 에이전시, 다른 나라는 또 이 에이전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있어요. 저기 계약서나 입금도 막 여기저기서 되시겠네요. 그게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니까 근데 에이전시에서 처음에 팔 때 출판사를 통한 선인세요? 선인세 같은 게 좀 들어오잖아요. 출판사를 통하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네. 다 대체로. 그 출판사에서 또 관리를 다 해주시는 네, 거고. 그럼요. 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의 돈이요? 네. 제가 하죠. 어머니가 하시는 건 아니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돌은 아니시구나. 네, 네. 나이가 많아서. 대체로 클레이하우스 출판사의 대표님은 황보름 작가님을 약간 모시나요? 그런 관계는 아닌데 네. 근데 서로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는 네. 이 대표님의 운도도 저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네. 두 운이 만났다고 음. 그냥 기쁜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되면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5년이든 뭐 그거 지나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여기저기 없나요? 출판사에서 우리한테 오시라고 더 잘해드리겠다고. 이 정도면은 그냥 황보름 작가님께서 출판사를 차리셔도 되지. 하지 마. 그거 되게 힘들어. 그거. 지금 YG가 사업체를 운영 안 해봐서 그런데. 지금 사업체를 운영 안 해본다고요? 내가 그래도 내가 창업은 지금, 안 해봤잖아. 내가 몇백 명짜리 지금 회사를 지금 아니 JYP 한번 딜 넣어봐요. 뭐 청년의사 조출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휴남동 휴남동 판권 서점을 계약하자고. 판권을 계약하자고. 계약 끝나면요.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도 꾸준히 팔리죠. 한국에서요? 네. 네, 근데 뭐 초반보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근데 황보름 작가님은 만약에 진짜 그런 제안 오면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다른 대형 출판사나 아니면 돈 많은 출판 자본이 황보름 작가님한테 우리가 출판사를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나머지 다 지원해주고 그럴 테니 휴남동 우리로 가져와라. 얼마나 준대요? 딱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얼마나 줄까요? 네. 다음 소설을 분명히 쓰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그거는 진짜 여기저기서 계약하자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딱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연락이 오는 곳이 있긴 했고, 근데 이 소설 때문은 아니고 그냥 다음 거는 우리랑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온 적은 있는데 제가 다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소설 쓰고 때문이 있는 것도 계약 안 했어요. 계약을 이 안 소설 하셨어요? 때문이 아니면 왜 연락했겠어요? 그냥 미리 이제 저랑 계약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쓸지 생각해 보려는 출판사. 근데 휴남동 출판사 대표님은 약간 슬쩍슬쩍 이야기하시죠. 저희랑 계속 같이 가셔야죠 하면서. 근데 제가 이 대표님하고 지금 쓰고 있는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막 했기 때문에 네. 계약은 안 했지만. 그렇죠. 계약은 안 했답니다. 네.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전국의 출판 관계자 여러분, 근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황보름 작가님께서 되게 그냥 선하셔서 그렇지 진짜 얌체 같은 작가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막 아이디어 같이 공유하고 심지어는 초고에 대한 상당히 많은 기여가 출판사 편집자나 대표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출판사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그냥 싹 넘어가서 약간 좀 상처를 주시는 그런 작가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작가님들이 또 잘 안 돼. 전 마음이 힘들 것 같은데. 네. 많이 주면. 그 작가 할수 말고도 있나? TV 나오는 셀럽들 중에도 자기 책 되게 잘 팔리면 그게 너무 배가 아파서 나는 겨우 10% 인세 받는데 출판사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는 조그만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기 책 내고 이런 케이스는 워낙 많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경우도 또 잘 안 돼요. 또. 그 JYP랑 YG는 정말 성심성의껏 출판사랑 같이 갈 그런 자신이 있는데 네, 저는 절대 출판사를 차리지 않습니다. 3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도 네, 그 회사랑 계속 가겠습니다. 뭐래? 아, 지금 표정 봤어? 비웃으셨어. 아우, 가소로 이러면서. 비웃으셨어. 저는 미소를 짓고 있을 네, 뿐입니다. 뭐 일단 이제 3개 언어라도 좀 해본 다음에 얘기하지 그러니 뭐 아니 이런 우리 표정. 책걸상 청취자들이 쟤네도 오늘 왜 이렇게 저자세냐 이러면서 혹시 알아요? 우리가 또 이 황보름 작가가 한 1,000만 부 팔아가지고 책걸상 프로그램 이름을 뭐 책보름이나 뭐 이렇게 바꾸라고 거액 기부하실지. 그럴 수도 있네요. 본명 팔리면 네. 1,000만 부 팔리면 네, 약속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1,000만 부 팔리면은 이제 책보름으로 바꾸고. 책보름으로 바뀌고. 네. 그러고 보니 참 흥미로운 이름이네요. 이 본명이시죠? 네, 보름. 본명이에요. 근데 보름 작가가 금음에 가서 활동하시는군요.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잘 어울린다 왠지. 원래 그 보름과 장강명 금음. 작가님이나 혹은 금음의 김세솜 대표님이랑은 교류가 좀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금음의 거의 시작할 무렵에 저는 독서 모임을 막 어디서든 하고 싶었었는데 그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방을 만들고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이 저를 이제 주시하고 계시다가 예전에 수원에 사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수원에서 두 분 사시는 집 근처 동네 서점에서 북토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 오신 오셨거든요. 거예요. 네. 그때 처음 뵀어요. 그분도 무서운 부부세요. 그렇게 항상 에이즈시 하시다가 이렇게 픽업. 네.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때가. 그럼 따로 이렇게 막 친분을 나누시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 가끔 뭐 어떤 일 때문에 뭐 문자를 주고받는 건 있지만 본 적은 없어요. 그 후엔. 그 수원의 어느 서점에 북토크를 딱 갔는데 나보다 훨씬 일찍부터 많은 책을 쓴 그리고 아마 평소에도 뭐 읽어보시고 좋아하셨을 장강명 작가 같은 사람이 청중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행히 청중으로 앉아있지 않으셨고 그냥 바깥에 있으셨어요. 만약에 거기 앞에 앉아있었으면 약간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티켓이 매진돼서 못 들어온 거 아닐까? 나 같으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끝 무렵에 오신 것 같아요. 끝 무렵에 그리고 저 보고 인사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그 장강명 작가님도 이런 북토크 같은 거 해보셨을 텐데 그 북토크에 그 알만한 아는 사람이 작가가 있으면, 앉아 있으면은 네. 얼마나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래요. 알만한 작가보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하죠. 더. 그 휴남동 서점입니다. 이 작품 구상은 도대체 어쩌다가 하신 겁니까? 구상이랄 것도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에세이 쓰다가 첫 책도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첫 책 전에도 2권 분량의 책을 썼는데 투고했는데 다 안 됐고, 그리고 첫 책 출간됐는데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글을 쓰고 투고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근데 전 그때 백수였고 시간 많고 글은 쓰고 싶고, 근데 에세이 너무 어렵고, 그럼 한번 소설 써볼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며칠 후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상이라는 건 없었고 그냥 그 인물 두 주인공과 서점에서 벌어지는 일 정도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쓰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내용을 그때그때 운과 저의 판단, 선택에 의해서 써나갔습니다. 이게 월요일과 좀 느낌이 다르시네요. 약간. 왜요? 이 판은 내가 장악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시네요. 좀. 그 천재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요. 근데 제가 그럴 보통 플롯을 잡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글 쓸 때 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글 에세이도. 우린 뭐 배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작법서를 많이 읽었는데 그런 작법서 쓰신 분들 중에 뭐 소설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책 읽다 보니까 플롯 다 짜고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냥 어떤 하나의 이미지만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작가님은 마지막 장면을 쓰고 싶어서 그것만 갖고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냥 저한테는 선생님들은 그분들이었으니까 그럼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결론을 생각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편안한 느낌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정도였어요. 그 서점에서 뭐 일을 해보거나 뭐
자주 가는 동네 서점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건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없었고 그럼 이제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그냥 사셨어요? 네, 그냥 그 정도. 동네 서점은 아마 이 책을 쓸 때는 한 5군데 정도 갔었나? 취재하러. 아니요. 그냥 뭐 북토크 있다가 있거나 어디 가다가 보이면 이 정도. 근데 당연히 동네 서점 주인이 쓴 책 같은 건 좀 읽어는 보셨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는 알 수 있었죠. 네, 왜냐하면 그 저는 서점 아르바이트를 실제로 해봤잖아요. 1년 정도 학교 앞에 있는. 너무 오래전 아닙니까? 20세기 일을 지금. 너무 어렵지. 그 20세기 때 제가 그 소년에 가까웠을 때 했던 서점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은 루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팔린 책을 보고서 그 빠진 책들을 찾은 다음에 그 빠진 책들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주문서를 넣고 뭐 이런 과정은 다 루틴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책에는 잘 녹아 있어서 저는 이건 취재는 따로 하셨던 것 같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책 같은 걸로 참고를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동네 서점 대표님들이 쓴 책들을 읽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큰 틀은 알고 있었어요. 네. 휴남동 서점의 모델이 되는 곳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혼자서. 휴남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연남동의 연을 휴로 바꿨습니다. 근데 연남동은 그래도 모델인 장소인 것으로. 네. 네. 하지만은 그 연남동에 연고가 있으시거나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냥 휴로 시작하는 거면 뭐든 됐는데 막 이거저거 생각하다가 그냥 동네 이름들 쫙 해놓고 휴를 먼저 앞 글자를 바꿨죠. 휴를 먼저 떠올린 네, 거고. 휴 먼저 떠올리고. 그럼 이제 휴수동이나 뭐 휴정동이나 아니 근데 휴담동이나 다 이상하니까. 그 대체로 그냥 휴남동 서점을 읽다 보면은 뭐 연남동이나 아니면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긴 받죠. 네, 이 근처도 나오잖아요. 네. 네. 상수역 나와요. 근처 네. 나오니까. 네, 네. 반가웠어요. 네. 이 동네도 왔다 가셨나 봐 이러고. 네, 홍대 왔다 갔다. 근데 하지만 이쪽이랑은 지역적 연고는 전혀 없으신 네, 거잖아요. 없고요. 전국 어디에도 휴남동이라는 지명은 없는 없죠. 거죠. 찾아봤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근데 없어요. 없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셨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뵙자마자 동탄 가시기 전에 어디 사셨는지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네. 혹시 이 동네 사셨는지 아, 궁금해가지고. 네. 근데 또 전에 사셨던 동네는 그 서울에 또 전혀 다른 곳이더라고요. 그 내용 얘기도 조금 하시죠. 네. 네. 뭐 사실 뭐 내용이라고 할 게 별로 없는데 디스하는 겁니까 지금 시작부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여주인공이랑 남주인공 중심 인물이 네. 두 분이 나오고요. 사장님이 이제 영주. 여자 사장님 영주. 서점. 그리고 그 바리스타. 그 서점이 북카페를 겸한 서점이기 때문에 네.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필요한데 영주가 커피를 내릴 수도 있지만 영주는 오로지 서점 업무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서 커피를 내리고 커피와 관련된 뭐 서브를 하고 이런 사람을 찾다가 그 민준이라고 하는 취업 준비생 아르바이트생 이 둘이가 사실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네, 할 수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영주의 사연이랑 이제 민준의 사연이 영주 사연이 한 50% 정도, 한 60% 정도, 네. 그리고 민준의 사연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이제 흘러가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 주요 등장인물이 한 3명, 4명 더 아니요, 있잖아요. 그보단 더 많죠. 왜냐하면 이제 민철이라고 하는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 있고 고등학생의 엄마도 있고. 그 네. 휘주, 민철 엄마는 휘주. 처음에는 민철 엄마로 등장하다가 네. 나중에는 나도 휘주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휘주가 있고 그리고 그 지미 작가 있잖아, 작가. 지미라고 하는 그 원두 로스팅하는 원두 로스팅하는 그 휴남동 서점 근처에 협력업체 사장님. 네, 협력업체 사장님이 계시고 휴남동 서점에 원두를 공급하는 네. 그리고 이제 정서라고 하는 단골 손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주랑 이제 썸을 타는 관계가 되는 이제 승우라고 하는 네. 이제 남자 작가님이 계시죠. 작가님이 계시고 그 승우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개발자 출신이잖아요. 네. 거기에 맞아요. 좀 섞여 있네요. 네. 네, 제가 좀 섞여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주랑 승우를 약간 작가님 정체성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둘에 가장 많이 네네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민준이 같은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좀 너무 답답한 것 좋죠. 같은데. 너무 좋죠. 성실하고 네. 손 안 가고. 혹시 주변에 약간 그 친하게 지냈던 분 중에서 약간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녹여내신 분이 있으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그 전 직장에 그 좋은 관계였던 동료들 중에. 그렇다면 정말 굳이 그렇다면 승우의 어떤 좀 공대생스러움, 약간 딱딱함? 아니, 뭐 공대생 분들이 다 딱딱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게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민주는 전혀 아니군요. 네. 민준은 실존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서 꿈꾸던 이런 남자 있으면 괜찮겠다 싶은 나이 사람을 이상? 그러니까 이제 민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이제 30대 초반인데 정말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대학에 들어가서도 정말 성실하게 스펙을 쌓고 그래서 계속 취업 준비를 한 다음에 원서를 내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네. 취직이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집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계속 전전을 하고 그런 모습을 또 부모님들은 되게 걱정스럽고 안쓰럽게 보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이랑도 연락을 끊고 뭘 해야지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완전히 안 하고 이제 잠시 소강 상태를 가진 다음에 둘러보다가 휴남동 서점이 있고 거기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집해서 그 서점 바리스타가 되는 그런 캐릭터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이 휴남동 서점의 중요한 골격 중에 하나는 일단 영주가 도대체 왜 서점을 열었는가. 네, 맞아요. 네, 그게 끝에 가서야 등장하니까 네. 그게 그 섬에 있는 서점의 그 약간 미스터리랑 비슷하게 이 휴남동 서점의 가장 큰 미스터리 코드고 미스터리라고 하니까 제가 약간 좀 웃음이 나네요. 네. 고작이게 네, 미스터리 코드고 일단 다른 하나는 그 민준의 자아 찾기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게 네. 이제 이 서점의 이 휴남동 서점의 두 번째 이제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이제 세 번째는 갑자기 등장한 승우라는 작가와 영주는 이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이제 결말을 다 정해놓고 쓰신 게 아니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제 한 뭐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 결말을 어떻게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스펙타클한 뭐 네. 이런 결말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막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제가 즐겨 읽지도 않고. 반전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전 별로 뭐 재밌으면 뭐 보긴 할 텐데 그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책을 읽거나 할 때. 나는 혹시나 막판에 이렇게 막 따뜻하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한 5페이지 남겨놓고 뭐 대반전 이런 게 혹시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럴 리가 하면서 없잖아요. 읽었는데 네, 그냥 없더군요. 과장하지 말자 정도였어요. 성공도 과장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행복도 과장하지 말자. 그냥 평범하게 끝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밝은 쪽으로. 그 휴남동 서점이 지난 시간에 JYP가 약간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책의 정체성의 한 5분의 1 정도는 약간 독서 에세이의 네.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주를 포함해서 등장인물들이 읽었던 책에 대한 감상이나 인용 같은 게 이제 그 소설의 전개에 도움이 되는 대목에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것만 뚝 떼가지고 이렇게 독립적인 독서 에세이로 써도 사실은 무방할 정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배면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혹시 개브리엘 제빈 섬에 있는 서점을 읽으셨어요? 그게 개브리엘 제비는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다 읽었는데 이걸 쓸 때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잘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오봉로망 아세요? 오봉로망? 무슨 프랑스 로망이요? 소설이거든요. 네. 그것도 서점 이야기예요. 네. 그 책은 확실히 기억나고 오봉 오봉로망, 오봉? 오봉로망.
로망. 예, 좋은 소설이 있는 곳이란 뜻이래요. 네. 근데 거기에서 실제 그 주인공들이 실제 존재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걸 보고 아마 그 영향은 제가 받았다는 건 알면 썼거든요. 네. 근데 섬에 있는 서점이 아마 그 즈음에 나왔어요. 이 책을 쓸 즈음에. 네. 그래서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사실은 오봉 로망. 로랑스 콧의 장편 소설 그런 게 있군요. 그 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가 2022년 1년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섬에 있는 서점이 이미 나왔을 때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황보름 작가님이라면 무슨 서점이라고 들어있는 책들은 일단 한 번씩은 다 좀 보고서 뭐 장점이라든가 단점 같은 것들을 좀 대체대표를 그려본 다음에 반영할지 말지 같은 것들을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식으로 같은데 쓰면은 30개 언어로 번역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분석하지 말고 그냥 써야 돼. 아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그 욕망을 어떻게 억눌렀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분석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네. 이거 쓸 때도 뭐 대화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라는 걸 제가 알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책장에 있는 아무 소설 펴놓고 아 대화를 이렇게 쓰네? 그럼 나도 이렇게 써야지 정도는 봤어요. 근데 어느 소설처럼 내가 읽었던 재미있는 소설처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글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질 것 같고 네. 또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못 쓸 것 같아서 보지 않았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책 제목을 다 합치면 몇 개나 됩니까? 전 세다가 포기했어요. 열 몇 건 아닐까요? 네, 그런데 또 가상의 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2개 정도. 2개 정도. 네. 예, 예. 그 승우가 쓴 그죠. 책이랑 승우가 쓴 책이랑 처음에 북콘서트 네, 이하름이 주인공이셨던 나온 분. 네네. 네. 그건 그 원래 쓰셨던 그 전작 에세이를 약간 염두에 두시고 녹여낸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다 작가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작가가 책이 나온다고 북토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첫 책 나오고 북토크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쓸 때는 그냥 가상이어도 해보고 싶었고. 네, 저에게 그 기회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서점에서 첫 북콘서트 주인공으로 최근에 에세이를 펴내 일에 대한 에세이를 네. 펴내 읽는 네, 매일 매일 읽습니다라는. 읽습니다를 펴낸 작가님과 책은 약간 가상인데 네. 그 본인의 전작 에세이를 네, 염두에 맞습니다. 두시고 쓴 게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승우가 쓴 책은 그것도 약간 롤모델은 좀 있으세요? 아니면 전혀 그런 뭐 문법에 대한 그런 책들도 또 많이 읽었었어요. 네, 네. 예, 우리는 그냥 독자들은 눈여겨보지 않는 어떤 것이 쓸 때는 수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정도? 그리고 책 제목 자체가 제가 쓴 그 승우가 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유 출판사 같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예. 그때 그런 책들을 저도 읽었어가지고 그 첫 책을 내고 북토크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다음 책에 나의 분신이 북토크 하는 장면을 집어넣었던 분이 네. 지금 해외 곳곳에서도 북토크를 하고 월드 투어를 지금 하고 다니시잖아요. 올해 많이 나갔죠. 한국 말고 외국에서 북토크 한 경험 좀 듣고 싶은데 일단 몇 개 나라에서나 몇 번이나 하셨어요? 외국에서는? 올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2번씩 갔었고 네. 브라질, 스페인, 일본. 브라질 멀리까지. 네, 너무 멀었어요. 브라질, 스페인, 일본, 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 네, 다섯 네, 개. 그렇게. 그러면은 그 비행기 표는 누가 사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저를 초대해 주신 분들이 그 출판사나 이런 비즈니스. 데서 아니 그게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네. 못 가. 버스트로? 그래서 처음에 거절했죠. 브라질 같은 경우 30시간, 28시간이 응, 걸리는데 네. 근데 못 간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바꿔주셨어요. 아, 비즈니스로. 비즈니스로 네. 누워서 비즈니스로. 오라고. 그러면 아니 그 브라질 가면은 무슨 축구장 같은데 막 한 2만 명 오고 이래요? 아니 제가 초청 받은 건 그 상파울루 도서전. 도서전에 국제 도서전.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서전 가서 북토크 하고 그리고 주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네. 북토크
뭐 이런 식으로 대표님이랑 진행이 같이 됐죠. 가셨어요? 아니요, 브라질 혼자 갔어요. 브라질은 아. 비행기값이 비싸서 아니 같이 그럼 못 가죠. 지금 브라질 직항에 있나요? 없어요. 없지. 없죠. 그런 네, 두바이에서 갈아타서. 두바이에서 갈아타서 그 브라질 도서전에서 북토크에 오신 청중은 주로 브라질 사람들. 그렇죠. 그 도서전이 진행되는 그 안에서 한 거여가지고. 책들을 또 다 읽으신 분들이겠죠, 당연히. 네, 브라질 분들이 한국 문화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한국 소설을 많이 읽는데요. 그래서 되게 열정적이세요. 이렇게 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뭐 우리 그 나라가 열정적인 거는 네. 우리가 네. 어떤 질문을 화면에서 많이 어떤 봤어요. 좀 인상적인 좀 딱 기억나는 질문 있으세요? 지금 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질문하는 태도 자체가 일단 열정적이겠지. 이건 되게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뭐 휴남동 서점을 포함한 힐링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년 전에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 전에는 뭐 있었겠지만 이렇게 큰 트렌드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근데 브라질에서도 애초에 이 힐링 소설이라는 어떤 장르 자체가 없다가 이제 휴남동 서점을 시작으로 이걸 많이 이제 들여오는 거예요. 그쪽에선. 그러니까 동양에 있는 여성 작가의 힐링 소설. 그래서 그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막 저에게 물어보시고. 네, 뭐 그렇게. 근데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뭘 답할 수가 없어. 순간 힘들게 막 네. 이렇게 대답하긴 해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니네도 이제 살기 힘든 거지라고 대답하면 되잖아. 이게 솔직히 힐링 소설이 팔리는 나라는 사람들 사는 게 다 너무 좀 촉박하고 힘든 나라.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네, 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안 힘든가 봐 이런 거 안 보는 거 보니까. 스페인이나 일본의 반응은 또 어때요? 약간 좀 다른가요? 나라마다? 스페인은 책이 스페인어판이 나오면서 프로모션 차 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스페인 분들이 많이 읽지 않은 상태로 스페인에서 출간되고 며칠 후에 제가 가서 인터뷰한 거죠. 그냥 신문사나 잡지 인터뷰하고 그리고 북토크 한번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서점대상까지 받을 정도면 독자들이 꽤 많다라는 거잖아요. 일본은 또 어땠나요? 네. 지금 또 제가 말하면서 헷갈렸는데 올해 갔을 때는 일본 서점대상 상 받으러 간 거고 네. 작년 11월에 일본에 갔었거든요. 네. 그때 북토크하러. 음. 근데 그때 이미 많이 읽고 계셨어요. 네. 네. 일본 사실 우리나라랑 약간 정서도 좀 비슷한 게 있고 네. 거기도 힘든 나라니까. 네, 그리고 거기 일본 역시 그러니까 K북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한국 소설가분들, 에세이분들의 책을 찾는 일본 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네. 그걸 아실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의 뭐 소설가든 에세이스트든 간에 가장 여러 언어로 번역된 작가가 누구예요? YG는 혹시 압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이명현 선생님 아버님 그 이화여대 병원 정신과에서 정년하신 이군우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군우 선생님의 책이 그 노년의 나이듦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것도 거의 황보름 작가님 수준으로 번역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몇십 개 언어로. 몇십 개 언어로. 네. 네. 그 다음 소설 이미 쓰고 계신 거 혹은 다 쓴 거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언제 나옵니까? 한 3분의 1 정도 썼는데 내년에 좀 초반 상반기에 좀 집중해서 써볼까 해요. 그래서 완성은 내년에 하고 싶죠. 스타일은 어떤 그 스타일이나요? 빨라야 내후년 초에나 나오겠군요. 그럴 수 내년에 있고, 나올 가능성은 정말 빠르게 한다 하면 내년 말에 내년 나올 수 말쯤에. 있겠죠.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스타일은 뭐 저는 사실 이 휴남동 서점을 쓸 때 힐링 소설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에게 당연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어봐요. 뭐 힐링 소설이냐? 네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거여서. 음. 근데 그런 결은 결국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다른 결을 갖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도 저는 크게 그냥 휴남동 서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냥 시절 인연이라고 전 생각하면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쓰는 것도 좀 그 틀에서는 비슷해요. 혹시 그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는 귀띔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방. 예, 그리고 이런 공간은 아니에요. 서점이든 어떤 자영업의 공간은 아니. 아, 조금 들어가는구나. 아, 그 부담스럽죠. 다음 황보름의 다음 책은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를 수많은 독자나 무슨 출판 관계자들이 다 지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좀 그랬던 게 휴남동 서점이 나오고 저에게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셨을 때 소설 출간하자고 연락 온 곳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에세이를 썼거든요. 작년에 전 나름대로 이 휴남동 서점 이후에 에세이를 낸 건데 그 책이 그렇게 잘 안 됐어요. 반향을 일으키지 못해서 사람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목이 저는 뭐였죠? 이미 냈는데 네. 단순 생활자라는 단순 생활자. 에세이인데 저는 그래서 휴남동 서점 이후의 책을 이미 냈지만 사람들은 몰라서 여전히 저에게 다음 책을 묻고 있는 그 상황인 사람들은 거죠. 당연히 휴남동 서점의 다음 소설을 네, 그런 물으시는 것도 거죠. 있고, 네, 맞아요. 휴남동 서점이 워낙에 인기가 많았으니까. 휴남동 서점은 드라마 판권은 계약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그 좀 각색하면은 아니 그 휴남동 한 번 더 써요. 투요? 아니 제목에 휴남동을 아, 넣으라고. 제목에 넣어서 네. 아, 저는 휴남동 사람들. 휴남동이 서울이라고 우리가 말했었나? 책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얼추 서울이죠. 서울이죠. 아 서울이구나. 어. 지방에 또 아니 명륜동도 서울에도 있고 뭐 다른 도시도 있잖아.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하필 그 지역에 또 휴남동이 있었던 걸로 해가지고 뭐 서점. 그건 좋은 아이디어다. 아니 아, 휴남동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얼마나 그게 네. 대단한데. 그래서 지역 이야기를 연구스러운 하는데 거는 잠깐이에요. 그 지역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공교롭게도 휴남동이 있어서 그 휴남동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휴남동 네. 뭐 있을까? 휴남동 뭐 노래방에 미달을 아니 거기 자영업도 등장하신다고 하니까 등장한다고 하니까 휴남동 뭐 뜨개질 뭐 뭘로 하든지 휴남동 도서관이 됐든 뭐 언젠가 한번 또 싸먹는 걸로 하죠. 휴남동을. 네, 이번엔 안 쓰시겠대. 근데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이 휴남동에서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냥 주변 인물로만 처리된 분 중에 정서라는 네.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서 이야기를 약간 독립해가지고 아니면 네.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네. 민철이가 좀 커가지고 이제 그 동네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나오고 이렇게 황보름 세계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철과 정서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민철이나 정서 이야기 같은. 민철 정서가 그 모녀지간인 거죠? 아니죠. 모자지간인 거죠? 모자는 휘주랑 민철이 모자고 정서는 그 뜨개질하는 분이 정서구나. 네, 손님, 단골 손님. 단골 손님. 뭐 너무 실망 원래 항상 이래요. 네, 아직 읽은 지 한 6개월 돼가지고 까먹어서 그래요. 아무튼 그 왜 스티븐 킹이나 뭐 그 네. 시리즈 쓰는 사람들 보면 같은 등장인물이 저 다음 책에 또 나오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팬들은. 네, 그 문지혁 작가님도 한국어 세계관으로 이렇게 계속 써보시려고 하는데 휴남동을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우리 그만하자. 우리 저 30개국 언어로 번역되신 작가 앞에서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지금 조언을 하고 있어. 지금 배워야지 우리가 지금. 아니 사실 속으로 가설없다 이런 느낌의 지금 저 몇 년째 새 책을 못 내고 있는 강양구한테 뭐 특별히 조언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 쓰실 것 같아요. 머리엔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신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글을 못 써요. 책에 대한 그런 건 관심 없으신 거예요? 책에 대한 책 너무 관심 있죠. 근데 책에 대한 책은 잘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죠. 사실 이미 써놓은 원고들 중에 책에 관한 원고만 다 모아도 책 한 권 쓰고도 남을걸요? 사실 책 한 몇 권 분량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안도 안 와요? 기획회의 같은 거는 사실 꽤 한 꼭지 분량이 길어가지고. 근데 저 너무 놀란 게 제가 약간 제가 근데 낸 책들은 거의 대부분 다 10,000부를 넘겼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나 진짜 출판사들에서 연락이 안 와요. 오늘 원고들이 막 쌓여 있는데도 책 내자는 연락을 안 와요. 자, 우리 강양구 작가님은 출간한 거의 모든 책이 10,000권을 넘겼고 10만 권 넘긴 책도 있고. 10만 권 넘긴 공적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지금 써놓은 원고량이 책 몇 권 분량이 있답니다. 네. 아이템 없는 출판사에서는 좀 연락 좀 주십시오. 네. 너무 좀 이제 잊혀진 작가가 되었나.
뭐 언제 그렇게 알려졌었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좀 좋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든 게 그 휴남동 서점 책을 쓰시면서 약간 에세이랑 소설의 형식을 좀 이렇게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시도를 하셨잖아요. 네. 그걸 저도 한번 시도를 네.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꾸로 이거는 이제 소설의 에세이적인 요소가 약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작가가 에세이라고 해놓고 앞에 조그맣게 쓰는 거야.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는 구라입니다. 그래서 에세이인데 약간 소설적 요소가 들어있는 그런 책을 쓰면 욕먹을 그건 소설이지 그냥. 소설이라고 해야 욕을 안 먹죠. 한 80%는 에세이인데. 아니, 소설이라고 해야죠. 그래도 그건 그건 소설이에요. 예. 그 자전적 소설 뭐 예, 이렇게 그런 되는 거, 거보다 예. 그러면 근데 에세이 소설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예, 있어요. 예, 에세이 소설도 있어요. 정말 읽을 땐 에세이 같은데 그냥 네. 소설인 거죠. 에세이 같은데 소설. 네. 그건 소설이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에세이 같은 느낌? 그래서 근데- 에세이 소설. 그 문지혁 작가님의 초급 한국어를 제가 몇 분한테 권했는데 그냥 이거 에세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문 작가는 이제 에세이처럼 느껴지도록 오토픽션 소설을 쓰시는 분이니까. 쓰신 건데 아무튼 저는 약간 자극을 받았습니다. 휴남동 아, 서점을 읽고서 황보름 작가님 따라서 좀 한번 해볼까? 나도 좀 네, 기대됩니다. 나도 좀 책에 힐링 요소를 좀 넣어봐야겠다. 아니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그런 책이 나오면은 앞에 이제 황보름 작가님께 영감을 받았다. 오마주했다 이렇게 저희가 써야죠. 황보름 작가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그게 너무 제일 어렵지 않아요? 저 개브리엘 제빈 되게 좋아하고 올해는 올해는 이언 맥큐언 소설 한 4-5권이 연달아 읽었어요. 네. 예전에도 읽었었지만 한동안 안 나 읽다가 같은 기계 나 같은 기계들. 나 같은 그게 기계들. 그분인가요? 속죄 네, 맞아요. 어. 네. 재밌죠 그것도. 네. 우리 나 같은 기계들 방송을 했죠. 했었잖아요. 또 하셨구나. 또 누구 좋아해요? 켄트 하르프 좋아하고요. 켄트 네. 하르프. 그리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네. 엄청 좋아해요. 예. 한국 작가 중에는 혹시 없습니까? 조혜진 작가님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문학을 좋아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조혜진 작가님이. 조혜진 작가를 좋아하게 된 건 혹시 책걸상 아니에요. 그 원래 좋아하셨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휴남동에도 맞아 나오고 여기도 나오지. 그 전에 쓴 독서 에세이도 나와요. 그 로기안을 만났다. 네. 그 책 언급했고. 그 지금 책걸상 펀딩 기간인데 청취자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그 자리에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참 착하신 분입니다. 네. 네. 이거 부탁드리면 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해주시는 약속도 하셨잖아요. 뭐. 그 1000만 부 이상 1000만 부 나가면 돌파하면, 네. 책보름 그 하겠다. 네, 하겠습니다. 지금 모르긴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0만 부 팔리셨을 거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닐라나? 너무 큰 단위예요. 그 단위가. 네. 아무튼 뭐 하여튼 한국에서- 100만 부는 그래도 약간 아니, 실현 가능한 한국에 30만 부고 어쨌든 30만 30개 부보다는 언어로 더 나갔을 나갔다고 거니까, 하시니까 한 뭐 7, 80? 7, 80, 8, 90 정도? 아이고 100만 부 파는 분이 1000만 부는 왜 못 팔겠어요. 근데 우리가 1000만 부를 팔 때까지 책걸상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아니 할 수 있고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는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고 황보름 작가님 덕분에 두 회에 걸쳐서 아주 즐거운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그 내년에 나온다는 다음 소설 너무 기대되고요. 네. 그 보잘것없는 둘이지만 어쨌든 절대로 휴남동 브랜드를 버리지 마라. 네. 그건 꼭 이렇게 귀담아 들었다가 네. 그 지금 네. 3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녹음했는데 혹시 출연을 후회하시고 계시다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달려왔거든요, 여기를. 네, 네. 근데 바로 시작해서 약간 그때 놀란 것 제외하고는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원래 저희는 바로 시작합니다. 네. 딴 얘기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네. 막 굳이 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네. 그냥 방송 시작한 다음에 해라. 맞아. 네. 앞에 김 빼면 그 재밌는 얘기를 네. 못 할 수도 네. 있으니까. 네, 황보름 작가님의 다음 책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